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집배 노동자라든지 우리 장시간 운행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운수 노동자들, 버스 노동자들, IT 노동자들 이런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나 그에 따른 자살, 분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노동계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창현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과로가 없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재특위와 우리 재단법인 피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과로사 예방 먼저 얘기를 해야죠. 과로사가 없는 사회가 더 중요한 사회인데, 그래서 과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인과관계와 보상을 좀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역시 무엇이 과로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냐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방보다 먼저 배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과로 자살에 이전에 과로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그 판정, 인정 기준, 인정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좀 그쪽을 중심으로 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로의 인정 기준 보상에 있어서는 이제 첫째 인정 기준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재조사, 그다음에 그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정한 판정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정이 끝나면 이제 요양 관리와 재활이 뒤따르겠지만 여기서는 기준과 조사, 재조사, 그다음에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되게 과소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되어 온 것이 수십 년을 흘러왔죠. 그래서 근로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쉽게 말해서 노사가 합의만 하면은 무한대로 노동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그 과로에 의한 어떠한 사회적 위험조차도 노사가 합의하면 무조건 다 인정하겠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했다는 것이 우리의 그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과소평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연구 영역에서 당시에 이제 그전엔 기준이 없었죠. 과로의 시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 60시간을 할 것이냐, 주 52시간을 할 것이냐, 주 48시간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는 인정 기준이 그 만성과로 기준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도입됐는데 당시에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이제 여기 일부 발제문하고 토론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토론문에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 토론 자료도 좀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주 52시간을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 60시간이 넘으면 발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또 그 과로의 기준을 되게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60시간을 부여했다라고 봅니다. 60시간인 게 쉽지 않습니다. 12주를 평균해서 6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중간에 휴일 한두 개 끼고, 예를 들어서 연휴 한두 개 끼고, 그러니까 12주라면 3개월 중에 설날 한 번 끼고 추석 연휴 한 번 끼면은 나머지 시간에 하루 3-4시간의 초과 노동을 해도 60시간을 못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60시간이 아니라는 점인데 우리는 이게 그 기준으로 60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이것을 또 60시간을 바라보는 기준도 참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인정 기준 자체가 그 고시 자체에서. 그래서 심지어 판정위원회에서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60시간 넘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좀 애매해요. 이걸 얘기하려면 1시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결국은 많은 그 판정하는 주체들이 60시간 넘는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60시간 넘고 또 노동 강도도 일정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암묵적인 기준화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 60시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당시의 취지, 이 60시간을 들어온 취지는 일단 60시간 넘으면 웬만큼 인정을 해주되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60시간이 넘으면 웬만큼 인정을 해주되 나머지 시간에서도 야간 교대 노동이라든지 이런 그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봐서 인정을 해주라는 의미로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판정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취득 시간 외에도 예를 들어서 휴일이 얼마만큼 주어졌는가, 12주 동안에 휴식과 휴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수면 부족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을까,
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재택근무, 그다음에 해외 출장, 뭐 그다음에 국내외 출장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평가에서 부분적인 거 외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근로시간 60시간,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도 하루 8시간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와도 이 사람은 하루 8시간씩 5일 일한 걸로 계산이 돼 버려요. 주당 노동 시간으로 근로시간 따지면. 이렇게 근로시간 자체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 업무에 따른 부하 자체가 근로시간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야간 노동이 많은 이제 운수 노동이라든지 뭐 교대 근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단순한 주당 60시간인데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 강도가 아주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그 과로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조사 부분인데요. 조사 인력에 따져서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인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근골계 질환에 할애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골계 질환의 그 시트를 통해서 이것이 그걸 현장 재조사라고 하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은 상대적으로 현장 재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분 있는데 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재조사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취업 규칙이라든지 계약서, 그다음에 사업주 진술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뭐 출퇴근 시간 뭐 기록 카드도 없고, 근로시간 자체가 그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아주 과소평가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기가 과로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을 도와줄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옳은가 과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판정 주체인데, 이 판정 주체는 이제 토론문에도 일부 있는데, 그 주된 상병의 결합된 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 질병이 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당사자 중심으로 볼 것인가, 사회 평균인 중심으로 볼 것인가.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의학적 인과관계는 기본으로 하되 그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 그다음에 그 사회 경험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의 인과관계를 볼 것이냐. 이 네 가지 기준점들을 죄송합니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제가 거기다 반론을 하나씩 달아놨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문제의식이 이러한 그 대법원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뭐 일부 뭐에서 뭐 당사자 중심 같은 거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더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현재 판정위원회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서 판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과연. 현재 이제 판정위원회라는 거 대부분이 임상의사와 직업환경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보는 부분은 일정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이라든지 이 법적 기준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의학적 인과관계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인과관계에서 불승인이 많이 나오고 있죠. 판정 주체 측면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조합원이지만 택시 노동자가 야간 노동만 한 13년을 야간 노동을 했단 말이죠. 주야 12시간 맞교대입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맞교대죠. 근데 이 경우에도 타코메타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 뭐 10시간 한 걸로 돼 있고 중간중간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코메타가 서 있는 시간에는. 또 근로계약서는 7시간, 하루 7시 반 한 걸로 계산돼 있고, 물론 본인은 12시간씩 계속 올려도 이것도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주 진술에서 하루 한 9시에서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주 59시간 해서 12주 평균 60.1시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정위원회의 판정은 결과적으로 뒤집히긴 했지만은 그 인과관계를 본 데서 부정적인 걸로 출발을 합니다.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응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직업환경 의사조차도. 근데 그 의사에 따라서 어느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기준에서도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시간 동안 고착된 그 만성 과로 자체를 그
그 당연시하는 문제. 첫 번째가 그거 문제. 두 번째는 그 여기에서 60시간 했지만 이 노동의 대부분이 야간 노동이라는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야간에 운행하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 그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업무 강도 이 부분이 배제돼서 여기에서 다시 60시간을 그 배제하고 일상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강도가 약하다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수 노동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면서 의견들이 제법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러면 그것은 뭐 제가 뒤집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판정위원회가 판정 주체로 그 기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의 질병 판정위원회 시스템은 앞으로는 좀 재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의학적 인과관계는 기본으로 하되 그에 따라서 사회적 인과관계라든지 상당 인과관계, 그 다음에 경험적 추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그것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덧붙여서 그것이 판정에 작용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판정위원회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재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로의 긴정 기준 과연 사회적 기준인가 의학적 기준인가 했을 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적 기준화돼서 과로의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로 과로사 중심으로 논의를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